안녕하세요. 신동아 김지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애녹 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이자 가수인 애녹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필이면 애녹이라는 게 보통 예명을 쓰기에도 좀 특이한 예명인데 맞아요. 어떤 의미인지 누가 이렇게 지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애녹이라는 이름이 본명 같은 그런 이름이고요. 그만큼 큰 의미가 담긴 이름이기도 하고요. 딱 들으시면 아실 텐데 제가 기독교인이고요. 제가 선교단에 있었을 때 그때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예명으로 쓰려고 만들었던 이름이 아니라 뭐랄까요? 왜 가톨릭 분들 보면은 태어날 때 이렇게 이름이 주어지는 게 있잖아요. 세례명처럼. 네, 세례명. 예, 저한테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죠. 그러면 선교단을 활동한 건 몇 살 때예요? 20대 후반 때, 그러니까 30 되기 전. 그때는 이미 뮤지컬 배우로 활동할 때 아니에요? 그때는 선교단에만 있었을 때. 그렇구나. 네, 저는 그래서 사실 배우로 처음에 꿈꾸기보다는 그 일을 평생 할 줄 알았죠. 그때는. 그러셨구나. 네, 근데 30살 이후로 이제 배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가미가 달렸다, 폐가 4개다, 막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애녹이라는 네. 사람한테.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배우들이고 노래하시는 분들이면 다 그 정도 뭐 이렇게 아마도 제가 어떤 노래에서 이제 길게 끄는 것 때문에 그게 어떤 좀 이슈가 돼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대부분 그 정도는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했었던 그 모습이 조금 뭔가 좀 잘 눈에 띄셨는지 네. 그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잠깐 라프 얘기를 좀 볼 수 있나요? 성악가 분들도 워낙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 네. 예를 들자면 저 별을 향하여 뭐 이런 대박이에요. 막 지금 막 소름 끼쳤어요. 근데- 왜 그 아가미가 4개라는 얘기를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근데 정말 대부분 아마 성악가 분들도 다 하실 거고 아마 뮤지컬 배우분들이시면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마 기본일 텐데 아마 그 제가 불렀던 곡의 어떤 부분들 그거를 제가 좀 길게 끌었던 게 좀 이렇게 보이지 않으셨나. 그게 어떤 작품의 무슨 곡이죠? 레베카라는 작품이었었고요. 거기서 그 시니어라는 그 곡을 부르는데 그걸 저희가 이제 엔딩 할 때 네. 다시 관객분들한테 인사드릴 때 한번 더 한 소절씩 이렇게 배우들이 불러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좀 길게 늘려서 했던 부분들 때문에 놀라운 성량을 가지셨는데 이거 평소에 어떻게 연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깎이에 배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뮤지컬 발성이라던가 이제 성악 발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참 또 배워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하면서 사실은 선배님들 어깨 너머로 배운 것도 있고 뭐 직접 찾아가 뵈서 배웠던 것도 있고 하면서 그러니까 작품을 하면서 익혀졌던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렇구나. 그것만 놀란 게 아니라 동안이셔서 너무 놀랐어요. 저 진짜요? 사실 30대인 줄 알았거든요.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일반인 분들에 비해서는 그 좀 저희가 그래도 관리를 좀 한 편이니까 어떻게 하든 그렇긴 하는데 이것도 사실 동료 배우분들 저 나이 때 이렇게 같이 보면 다들 잘 안 늘더라고요. 배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계속 뭐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관심을 기울였던 게 그래도 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관리하세요? 술이나 또 이렇게 담배나 뭐 이런 것들만 좀 안 해도 남자들이 그래도 관리가 좀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어렸을 때부터 배우가 꿈이셨던 건 아닌 거죠? 아까 네네네. 선교 활동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어렸을 때는 군인이 되고 싶은 게 컸어요. 군인이요? 네. 그래서 아버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되게 원하셨던 부분들도 있고 혹시 아버지께서 군인이셨어요? 아니셨는데 그걸 굉장히 로망처럼 또 생각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저한테 넘어와서 저는 사실 그래서 나이 들면 당연히 이제 군인으로서 살게 되려나? 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뭐 삶이 누구나 다 그렇듯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랬다가 사실 대학 때는 여러 가지 꿈이 많이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만약에 배우가 아니었으면은 지금 카메라나 뭐 연출 쪽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20대 때는 제가 그런 CF 조연출도 좀 했었었고요. 네, 다시 하려고 했었는데 선교단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다 바뀌게 된 거죠. 뮤지컬 배우가 된 계기는 굉장히 좀 우연으로 시작된 거라 그럼 어떻게 하다가 뮤지컬 배우가 되신 거예요? 우연찮게 학교 선배분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뭐 그 학교 자체가 약간 기독교 마인드로 되어 있었던 학교예요. 한동대학교라고. 네. 거기서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던 게 그 선배가 보기에는 최근에 지금 어떤 작품이 있는데 너가 그 작품에 한번 출연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왠지 너랑 잘 어울릴 것 같고 너가 앞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 선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했었던 작품이 있었어요. 그게 알타보이즈라는 작품이었는데 그게 가톨릭의 복사들 얘기였었거든요. 그 우연찮게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오디션을 봤는데 그게 덜컥 됐죠. 그렇게 돼서 한 번 이렇게 오디션을 통해서 작품을 한 번 했었고요. 근데 그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유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선교단에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당장 사실 그때는 제가 또 가장이기도 했었고 돈을 벌어야 되기도 했었는데 나이는 벌써 이제 30살이 됐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다가 그래도 뮤지컬 그러니까 연극도 그렇고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냥 다른 회사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원을 하게 되면 어쨌든 면접을 보고 노래도 부르고 하니까 도전을 하게 됐죠. 그래서 뭔가 큰 꿈을 갖고 난 뮤지컬 배우가 될 거야 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먹고 살아야 돼. 나 가장이니까 어떻게든 자리를 잡아야 돼. 라는 게 오히려 더 저한테는 큰 목적이었고 목표였었어요. 결혼을 하셨군요. 저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결혼은 안 했는데 부모님을 부양할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아버지께서 일찍 이제 병을 얻으셔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장이 됐죠. 그럼 몇 남 몇 녀의 장남이에요? 네, 일남일녀의 장남. 그래서 부모님이 아프시니까 본인이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죠. 그렇게 배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역할을 잘 하셨어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해결해야 될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걸 또 해결하고 다시 또 돈을 모아서 이제 독립해야 되는 시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그 기간 동안에 뭐 가족이 흩어지거나 큰 문제 없이 정말 필요할 때는 필요한 만큼의 어떤 재정적인 것도 잘 채워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일도 들어오기도 했고 또 그 중간에 이제 동생도 결혼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물 흐르듯 잘 진행돼서 저는 제가 가장 노릇을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감사하고 다행이었다가 더 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고생 한번 안 해보신 것 같이 되게 얼굴이 굉장히 편해 보이세요. 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편하게 살아온 게 맞죠. 네. 그래도 감사한 거는 삶이 얼마큼 어려운지 그리고 고된지에 대해서는 맛을 요만큼이라도 봐왔던 거는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큰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시고요, 이제? 굉장히 감사했던 거는 아마 기독교인 분들이면 아실 텐데 임종 예배라는 게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날에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거니까. 그래서 근데 그 임종 예배까지 저희는 드렸는데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그 이후에 수술을 급하게 하셨는데 정말 암 말기셨는데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계셔서 저한테는 그게 정말 삶에서 손에 꼽을 만큼 기적 같은 일이었죠. 소년 정용우는 어떤 아이였을까요? 부모님 속을 많이 썩혀드렸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 개구장이었고요. 장난치는 거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좀 개구진 행동들도 많이 했고요. 일예로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좀 잘 기억 안 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그렇게 동네 아이들을 데리고서
자꾸 사라졌대요. 동네에서도 유명했고 그리고 어머니가 제 이름을 늘 부르고 다니셔가지고 찾느라고. 예, 찾느라고 그 동네 사람이 저를 예. 그러니까 제가 누군진 몰라도 제 이름은 다 아셨다고 할 정도로 예, 좀 많이 개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름대로의 어떤 경쟁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본인의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차별화된 경쟁력.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거에 살아남은이라고 표현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단어처럼 느껴지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는 굉장히 큰 삶의 절실함이 좀 있었거든요. 뭔가 살아남아야 되는 그게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 감사했었던 거는 중간중간에 정규교육은 아니었지만 좋은 스승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게 선배님이 될 수도 있었고 뭐 연출님이 될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더 감사했었던 건 왜 먼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왜 눈이 트이고 귀가 트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정말 잘하는 거구나. 아, 이런 음악이 정말 좋은 음악이구나. 아, 이런 연기가 좋은 연기였어. 아, 이렇게 연기했을 때 관객분들이나 연출이 만족하는 그런 연기였었던 거야. 라는 것들이 순간순간 정말 이렇게 계단 밟듯이 아, 정말 모르겠어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이게 탁탁 오는 때가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어떤 특이점처럼 굉장히 소중한 순간들인데 그렇게 뭔가 트이고 나니까 제 부족함을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거기서부터는 그럼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되겠네? 라는 목표가 보이니까 그게 좀 더디더라도 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또 다른 건 모르지만 버티는 거 하나는 자신 있다 어디 가서 이제 얘기를 해요. 예. 다른 건 모르지만 옛날에도 엉덩이가 무거워서 좀 공부를 했었던 편이라 이렇게 좀 버티는 거에 있어서는 자신 있었던 게 끈기, 그래도. 지구력이 굉장히 강하시구나. 오래 달리기 잘해요? 오래 달리기 잘합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 작품, 뭐 그 당시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있으면 좀 하나씩 들려주시죠.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그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작품, 그 알타보이즈라는 작품의 사실 첫 공연은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 공연이 정말 기억에 남는데 알타보이즈라는 내용 자체가 그 신부님의 복사, 그 아이, 아직은 신부가 되지 않은 그 친구들이 MTV를 보면서 마이클 잭슨이나 뭐 그런 유명한 아티스트를 따라 해서 춤도 그렇게 추고 음악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콘서트를 한다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콘서트형 뮤지컬이었었는데 첫 번째 했었던 게 사실 앞에 계신 분들은 진짜 콘서트가 아니니까 그냥 관객분들로 오신 거잖아요. 뮤지컬 보시러. 근데 마지막 공연 때는 관객분들이 정말 콘서트 할 때에 오시는 마음처럼 뭐 플랜카드도 다 준비하시고 뭐 구호 같은 것도 준비하시고 그 마지막 공연이 진짜 어떤 콘서트장인 것 같은 느낌을 저희보다 관객분들이 이 작품을 좋아해 주시는 관객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에게 공연을 보여주시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감동이었어요. 너무나 큰 감동의 순간이었고 관객들한테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가 정말 큰 축복이고 이게 행복이구나. 내가 해왔던 것에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 몇 가지나 될까라고 그때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이 뭔가 영화처럼 저한테는 필름처럼 좀 남아있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도 되게 중요한데 네네. 일과 일상의 균형, 그러니까 워라밸을 어떻게 맞추시는지 워크라이프 밸런스에서 어떻게 궁금해요. 예전에도 저한테 취미가 뭐예요? 라고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면 뭐 그게 친구가 됐든 뭐 어디 딴 데 갔든 딱히 취미라고 물론 중간중간에 뭐 도서관을 가기도 하고 뭐 어디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 내 취미인가? 라고 보면
취미라고 하기엔 뭐한 거예요? 그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뭐 했을 때 되게 힐링이 되고 좋지? 라고 보면 대본 볼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새로운 작품을 설레는 마음으로 봤을 때, 그리고 대본을 보면서 분석하면서 아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 내일 연습 가가지고 이렇게 할까? 이거 할 때가 너무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와. 그러면 내 취미는 그냥 뮤지컬 그리고 대본 보고 연극 이게 내 취미가 아닌가? 라고 해서 누군가 물어보면 제 취미도 뮤지컬이고요, 연극이고요, 대본 보는 거 좋아합니다 라고 들을 많이 했죠. 뭐 즐기는 거네요, 일을 진짜로. 좋아합니다. 하면 할수록 매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정말 저희가 아무리 해도 새로운 작품과 새로운 캐릭터는 끊임없이 나오니까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설레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그러지 않을까. 네, 그게 하나하나가 사실 관객들이 주는 그 에너지도 엄청나죠. 그럼요. 저는 왜 극의 3요소에 보면은 꼭 관객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4요소 했을 때 그 다음 대본이 들어가거든요. 진짜 저희도 그렇지만 연습 때 아무리 작품을 잘 만들어 놔도 이게 딱 관객을 마주했을 때가 비로소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관객분들을 마주했을 때 작품이 조금씩 완성도가 생기더라고요. 참 묘한 경험인데, 그래서 어떤 연출분들께서는 처음에 무대 딱 섰을 때 첫 무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익어갔을 때 관객분들을 만나서 이게 하나의 공연으로 만들어졌을 때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관객까지 같이 어우러진 그걸 하나로 보고. 네, 그 호흡하시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연기의 타이밍도 좀 달라지고요. 음악적 템포도 달라지고요. 그렇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승전결이 꽉 차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뮤지컬 일타 보이스 이후에 물론 이제 여러 번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가시겠지만 정신적이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힘든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육체적이나 정신적 가장 힘들었던 거는 사실 일이 없었을 때죠. 그걸 버티는, 그리고 내가 그만한 실력이 될까? 앞으로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본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럴 때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플러스 당장 다음 달에 이제 들어갈 돈들이 좀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걸 버티고 있는 게 맞나라고 생각 들 때도 힘들었던 거고, 현실적인 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게 조금 넘어가면서부터는 더 나은 실력이 눈에는 보이고 귀에도 들리는데 저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었을 때가 좀 많이 힘들었죠. 배우들은 수도 없이 많은 좌절을 맛보게 되니까요. 매번 경쟁이고 짧게는 뭐 3개월에서 길게는 뭐 1년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뭐 시쳇말로 백수가 돼서 다시 오디션을 봐서 발탁이 되지 않으면은 또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삶에 대한 게 오히려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대본을 갖고 씨름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요, 차라리. 네. 그리고 뭐 알바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네네. 이렇게 본인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럼요. 저도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떤 기로에 있을 때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지금 당장 돈은 좀 벌 수 있겠지만 배우를 못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그거 말고 차라리 이 시간 공부를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버티는 걸 선택하고 오디션을 계속 보느냐, 아니면은 지금 당장 뭐 알바를 뛰어서든 돈을 벌어야 되는 순간이 오느냐, 이때가 여러 번의 기로가 있었을 때가 있었죠. 예, 그럴 때 조금 힘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근데 결국 선택은 배우의 일을 좀 더 충실하는 걸로 네. 이렇게 기다림을 택하셨나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지금 당장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큰 돈을 못 벌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소탐대실. 네. 소탐대실.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일을 한 거를 일단 후회한 적 있어요? 음악에 대해서 노래할 때 발성 얘기도 잠깐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어떤 발성이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그래도 뭔가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발성까지가 가는 데까지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에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근데 이거 아니면 이 무기가 없으면 나한테 안 될 것 같고. 근데 어디 연습하려고 해도 뭐 비용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어디 그래서 돈이 늘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뭐 아주 길진 않았지만. 경제적인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 그런 걸 후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늘 본인 스스로 그걸 해결해야만 했으니까 네. 그 문제가 뭐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네. 네. 그래서 뭐 하다못해 그냥 정말 큰 벌판 가가지고 노래 가르쳐 주실 분도 없으니까 네네. 그냥 막 해보기도 하고 뭐 이불 뒤집어 쓰고 하기도 하고 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야, 이것도 좀 질문이 저는 어려운데 그냥 했습니다. 이게 답이 되기가 참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뭔가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보다는 내게 주어진 게 있으니까 그 주어진 거를 이거를 하나 하는 게 나한테 중요한 거니까 그거 하나 넘고 그 다음 거 넘고 오늘 하루 살고 그 다음 날 오면 내일은 또 내일 내가 또 살고 그냥 그렇게 제가 버티는 거에 좀 자신이 있다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뭐 목표를 두고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들을 막 보고 가면 사실 그 높이가 너무 멀게 느껴지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포기를 빨리 할 수도 있죠. 네. 그냥 뭐 오래 달리기에도 한 발 더 뗀다가 중요한 것처럼 그냥 오늘 하루 더 산다. 오늘 한 번 더 노력한다. 오늘 한 번 더 노래하고. 너무 좋은 말이다. 네. 그래서 그냥 산다. 저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세상에 정말 어렵게 사신 분도 많고 저는 그래도 굉장히 행복한 나라에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어린 시절 잘 보냈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고 그랬으면 됐지 뭐 이만한 어려움이 뭐 그닥 큰 어려움인가 저 자신에게는 저는 어렵지만 정말 크게 봤을 때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그게 한 발짝씩 다가갈 수 있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그 10년 전이면 2014년에 생긴 건데 네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오신 거죠? 그 전서부터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기존 저를 그래도 지켜봐 주셨던 분들이 그래도 팬클럽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다시 만들었던 게 지금의 화기애애라는 카페예요. 그리고 이름도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공간 안에서만큼은 우리 좀 사이좋고 행복하게 지내자라는 의미에서 화기애애라는 이름이 지어졌죠. 진짜 이분들은 정말 찐팬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한테는 동고동락 느낌. 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때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의심하게 됐을 때 당신 가능성 있어. 당신 조금만 더 하면 좋을 거야 라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분 바로 그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그래도 나를 지켜보는 분들이 계시네. 나를 기다리시고 내가 작품이 없을 때는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나라는 배우에 있어서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너무너무 소중한 보석 같은 존재죠. 사실은 어떤 보석보다도 소중한 네. 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봐 주셨던 분들이니까요. 그렇죠. 계속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주고 응원해주고 그게 본인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힘든 시간들을 참 견딜 수 있게끔 버티게 해주신 버팀목 같은 존재들이신 거네요. 네. 팬 미팅? 그런 거 하셨어요? 오히려 초창기 때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삼겹살 같이 구워 먹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삼겹살이요? 그 삼겹살 그 고깃집을 전체를 빌려서 테이블에 이제 앉아 계시고 가서 테이블에서 먹고 또 여기 가서 또 말씀드리면서 먹고 삼겹살을 같이 먹으면서 언제 그런 삼겹살 그런 데이를 언제 하셨어요? 꽤 됐어요.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꽤 됐었는데 트롯맨 나가기 전에 하신 거죠? 그럼요. 그 이후로는 아직 이렇다 할 팬미팅 아직 못했습니다. 또 한 번 하셔야겠네요. 네, 할 수 있었으면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너무 저한테는 네. 즐거웠던 자리였기도 네. 했고요. 또 하나 기억 남는 거는 다 같이 조그마한 카페를 빌려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같이 보는 아, 그런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 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 그러게요. 소소한 그런 모임 예. 같은 게. 뻔한 팬미팅이 아니라 굉장히 재밌는 팬미팅. 네네. 팬들에게 네. 영상 편지로 그 고마움을 한번 전하시는 걸로 야, 이거 오늘 너무 인터뷰 어려운데요? 마지막을 해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고마움을 다 전하고 싶은데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제 팬분들을 내 편이라고 부르거든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저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소중하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노래 가사말처럼 마냥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언제나 오를 수 있는 그런 나지막한 동산이 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평생 친구 같은 그런 음악, 그런 연기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제가 골백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만한 실력을 그래도 갖추고 부끄럽지 않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저를 아끼고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아끼고 사랑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제가 정말로 할 수 있는 한 저의 그 마음들을 계속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작품에서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 식탁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